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전문가 콜라보로 진행되는 9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뭐 고3들이나 인생 입장에선 지금 수능이 100일이 채 안 남았죠. 100일 정도 채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일찌감치 정시로 돌리시는 분들 혹은 이제 내년 수능 최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저희가 그 수능과 관련된 좀 여러 스님들을 골고루 모시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 드리는 시간 가져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영어 과목에 대해서 임지랑 스님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뭐 절대평가로 되어 있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의외로 영어 1등급이 안 나와서 잘한다는 친구들 중에서도 불쌍한 친구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 얘기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말씀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선생님 좀 설명을 들어보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에 대신해서 부모님들 대신 여쭤보고 또 직접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임장원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까요?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됐군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임재상이고요. 이 PPT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임재상이고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디스카이 랩에서 수능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치 이대학원에서 상상고 1, 2, 3학년, 그리고 시대인지하고 대치안에서 대원하고 한영외고반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보이다시피 수능 영어 등급별로 우리가 각자 목표하는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각자 목표하는 등급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내가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풀이법을 찾아볼 것인지, 그리고 파회법을 처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수능 문제를 요번 고3 6월 학평 중에서 가장 어렵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하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공부 방법으로 간단하게 한번 풀이법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운영 중인 반에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수업이 필요하신 분은 떤 식으로 수업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수능 영어 등급별로 어떤 문항들을 맞춰야 이런 등급이 나오는구나. 요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기를 크게 수능 영어는 레벨 1 문제와 레벨 1 문제 이렇게 포인터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레벨 2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레벨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보카와 문장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우리는 레벨 1 문제라고 칭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1 문제 유형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듣기, 뭐 18번, 19번 목적, 심경 분위기, 그다음에 내용일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장문독해. 요거를 다 맞추면 요거 더하시면 되거든요. 요걸 더하면 56점이 나옵니다. 56점은 절대평가 기준으로 5등급이죠. 사실 5등급으로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뭐 미대를 준비하시건,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학과를 준비하시건 5등급으로는 사실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 1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되고 어디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되느냐? 레벨 2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벨 1의 학습 방법은 뭐 별게 아니죠. 말 그대로 진짜 어휘를 외우고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뽑아내는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사교육을 하건 굳이 사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 충실히 수행을 했다면 사실 레벨 1은 큰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뭐 자세한 공부법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이제 레벨 2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부터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레벨 1까지는 충분히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벨 2로 넘어가야 고등 영어를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 수능의 수준이 이제 지금 듣고 계신 청중분들이 어떤 그 나이대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수능 영어의 수준이라는 게 그 한 5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그 5년 전과 5년 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은데 5년 전부터 그 수능 지문의 길이가 확 늘어났고 그 수능 지문에 있는 소재들이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그 원론들의 어떤 그 일부 발췌 이런 것들을 EBS에 많이 집어넣으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5년 제가 전과 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 수능 문제 길이가 확 늘어났을 때 그때는 EBS랑 직접 연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암기를 하면은 그래도 얼추 내용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 선지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EBS만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 수능 영어 뭐 나쁘지 않게 점수를 맞출 수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EBS 직접 연계가 끊어진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똑같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EBS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하고 뭐 쉽진 않겠지만 암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갔던 그 패턴들이 이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 평가원도 그렇지만 그 올해 고3 그 학평 1등급 커트가 1%대였고 그다음에 요번 6월 평가원 1등급이 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3월이야 그렇다 치고 이번 6월 그 평가원 때 1등급이 90점부터가 1등급인데 90점 이상이 5%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상대평가였을 때 나름대로 어렵다 그러면은 보통 92점부터가 4%, 상대평가했을 때는 4%부터가 1등급이었으니까 그럼 92점보다 지금은 90점이 1등급이라면 90점이 5%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난이도 자체는 물론 지금은 절대 평가긴 하지만 그 지문 자체의 난이도 자체는 그 옛날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내용보다 훨씬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의 그 어휘랑 문장 수준에서 빨리 넘어가서 레벨 2 수준으로 누가 빨리 넘어가냐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벨 2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문장을 학습했으면 문장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드는 하나의 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문단을 보면 이 문장마다 하나의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의 핵심 내용들이 논리 구조를 이루거든요. 논리 구조를 쭉 이루어서 이 논리 구조를 합친 것을 우리가 문단이라 그러고 그 문단의 논리 구조를 짜는 것을 저는 도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영어로는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비문학, 그 수능 그 국어 비문학 할 때도 스키마 가지고 논리 구조를 많이 짜는데 영어에도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영어가 지문이 국어보다는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부모님들 옛날 기억으로는 아니 뭐 굳이 수능 영어를 뭐 구조까지 짜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혹시 소음이 조금 들어가나요? 뒤에 에어컨 때문에 조금 덜덜거릴 텐데 괜찮나요? 듣기에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안 들려요. 네네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 레벨 1에서 빨리 레벨 2, 즉 문단의 구조를 짜는 도식을 마스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레벨 2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더 나뉩니다. 다시 레벨 1은 굳이 나뉠 게 없어요. 근데 레벨 2는 한 번 더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A류하고 B류 알파랑 베타라고 칭하겠습니다. 알파류하고 베타류하고 이렇게 두 개로 또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A류, 이 알파류 같은 이 문제 유형들은 보시면 뭐 밑줄에 의미를 묻는 거, 그다음에 그 문단의 주제를 묻는 거, 그다음에 어색한 거 고르는 거, 그다음에 41, 42의 중문 독해. 요것들을 우리가 알파류라 그러는데 알파류는 이 문단의 도식을
100% 완벽하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1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외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될 텐데 이제 감독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으로 쭉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직관적인 그 뭐라 그러죠? 직관적인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형성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0%쫙 아카데믹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문단의 플로우 정도만 느낌적으로 잡을 수 있으면 요거는 다 풀립니다. 요걸 우리는 알파류라고 그러고 요 알파류는 제가 이렇게 그 문제 유형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의 점수들은 각각 3점, 11점, 5점, 2점입니다. 요걸 다 더하면 24점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 여기 전화면 돌아가서 레벨 1의 문제, 레벨 1의 문제를 다 더하면 몇 점이다 그랬죠? 56점입니다. 그러면은 24점에다 56점을 요렇게 더하면 드디어 이렇게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시험 그 매번 시험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요 앞에 이렇게 56점 그다음에 레벨 2에 24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매번 시험마다 딱 56점과 24점으로 딱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1점, 2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에서는 듣기 평가가 3개가 3점일 수도 있고 어떤 시험에서는 3점짜리가 2개일 수도 있고 그렇게 1, 2점 정도는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 1과 레벨 2 알파를 다 맞았을 때 우리가 그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24점하고 56점 더해서 80점이 나오는데 이걸 살짝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기서 2점 정도를 빼시는 게 좋습니다. 2점 정도를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는 이게 듣기가 3점짜리가 좀 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80점이 아니고 78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하고 레벨 2의 알파류를 다 맞으면 제가 써놨지만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분명히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때는 막 뭐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문제를 풀어도 막 90점은 나올 것 같아. 근데 막상 고3 딱 들어가서 뭐 3월 학평을 보건 6월 평가원을 보건 딱 보면 이게 외고생이라도 이게 2등급 거의 뭐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에 나오는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따 김현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고라면 우리가 최저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어이없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재수를 하고 영어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했던 영어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요 레벨 2의 알파까지만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타겟층은 어떤 층이냐면 미대 준비생들. 그 미대 준비생들은 그 서울대랑 이대는 2등급, 영어 2등급이면 사실 1등급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서울대랑 이대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들은 3등급이면은 1등급과 역시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2등급, 3등급에 만족해도 된다라는 이런 주 타겟들은 그 미대생들, 미대 준비생들. 내가 만약에 근데 서울대랑 이대를 꼭 준비한다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3등급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요 알파류에서 넘어가서 뒤에 보면 베타류가 나오는데 베타류까지 조금 맞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이제 아무리 미대 준비생이라도 내가 조금 그래도 서울대를 가고 싶다, 이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요 알파류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베타류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베타류가 뭐냐? 이게 소위 수능 영어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거. 자, 킬러 문항. 킬러 문항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뭐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요 베타류 이게 지워지지 않네요. 자, 지워져라. 뿅뿅. 요 각각의 세 유형들을 더하면 보통 빈칸은 그 네 개 중에 두 개가 3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2점이고요. 순서랑 삽입은 각각 두 개씩 있는데 순서는 두 개 중에 한 개 2점, 한 개 3점. 삽입도 마찬가지로 한 개 2점, 한 개 3점 이렇게 돼서 이거 빈칸을 다 더하면 10점, 순서를 더하면 5점, 삽입을 더하면 5점. 이걸 다 더하면 2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벨 1하고 레벨 2의 알파류랑 레벨 2의 베타류를 다 맞았을 때 드디어 이렇게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건데, 그죠? 100점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굳이 다 맞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굳이 다 맞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그냥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나누기 2를 이렇게 해버리면 20점에서 2 하면은 우리가 10점이 나오거든요. 10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조금 지우고, 자, 아까 전에 레벨 1과 레벨 2의 알파류를 다 맞았을 때 보수적으로 78점 정도를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78점 정도. 78점에다가 베타류의 절반 10점을 더하면 88점이기 때문에 2등급 후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혹시 내가 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 애기가 서울대랑 이대를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이 친구들은 베타류의 절반까지만 맞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애기는 영어 2등급 갖고 안 돼.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이제 다른 과목이 쳤을 때 그렇습니다. 뭐 수학을 뭐 버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어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뭐 이제 상위권 이제 외고 같은 친구들이죠. 외고에서 다른 과목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의대는 전 과목이 아무래도 그 영어는 그래도 1등급이 나와야 이제 그래도 의대는 뭐 이제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요 이 베타류의 절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타류의 3분의 2 정도는 맞아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 그래도 한 95점 정도는 평소에 나와줘야 수능에서 조금 뭐 긴장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개 정도 더 뭐 듣기 같은 거 뭐 가끔 실수한다 쳐도 1등급에 안정하게 우리가 안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대 친구들은 레벨 1과 레벨 2의 알파 수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근데 내가 의대 지망생이고 내가 문과 중에 외고생이다. 문과 중에 외고생이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레벨 1과 레벨 2 알파는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되고요. 이제 레벨 2 베타 킬러 문항의 3분의 2 정도는 평소에 맞출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레벨 2는 도식을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벨 2의 알파는 느낌으로 그냥 어느 정도 있어도 알파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도식을 완벽하게 제가 수업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짤 필요는 없지만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제가 하듯이 좀 도식을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1대1 그 수업을 하는 고3 친구 중에 이제 모 외고 그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지금 두 번째 수업인가 하고 있는데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레벨 1과 레벨 2 알파는 그냥 눈으로 슬슬 다 맞춥니다.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레벨 2에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약간 진동이 되더라고요. 이 진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에는 1등급이 나왔대요. 근데 6월 평가원에서는 이게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동이 된다. 왜? 레벨 2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은 있는데 레벨 2의 이 베타까지 우리가 풀려면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느낌만 가지면 안 되고 이 논리의 플로우, 논리의 도식을 정말 완벽하게 내가 손으로 직접 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청중분들 수준에 따라서 우리 애기가 아직 어리면 차근차근 플랜을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애기가 지금 시간이 진짜 없다. 막 지금 뭐 고3이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셨네요. 베타. 방금 말씀드린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타 문제에서 보통 문제가 나오고 제가 그래서 그 지금 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다 이 도식을 막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조금 부족해서 제가 요번 요 예시를 좀 가져왔거든요. 예시를 가져왔는데 요게 이번 6월 평가원 34번 문제고 빈칸입니다. 제가 아까 1등급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6월 학평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34번인데 한번 그냥 쭉 보시겠어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뭐가 있습니다. 쭉 있어요.
자, 제가 요거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문제 이게 뭐 자세히 풀 시간은 없고 그냥 가볍게 제가 툭툭 해서 풀어드릴 건데 제가 이게 풀어드리기 전에 그냥 한번 쓱 보십시오. 쓱 한번 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냥 쓱 보시면 약간 좀 답답해요. 자, 그냥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같이 보시고요. 자, 뭐 10초 정도가 지났습니까? 이게 우리가 문과라 그러면 이제 뭐 이과 친구들은 더 그러겠죠. 생윤, 생윤이 맞나요? 요즘에도 생윤이라 그러네. 생윤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생윤에 이제 철학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뭐 이제 이과는 일단 배제하고라도 문과 중에서 열심히 했다는 친구들조차도 일단은 철학 어쩌고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작 버튼이 눌립니다. 그래서 확 부담이 생겨요. 자, 일단은 소재 부분이 그렇다. 소재 부분이 쉽지가 않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뭐 무슨 이번 수능에는 무슨 소재가 나오고 이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학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토마스 쿤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간 철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플라토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소재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더욱더 집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문장. 이게 조금 너무 얇나요? 잠시만요. 자, 이게 지금 첫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단이 쭉쭉쭉 조립이 될 때 항상 첫 문장에 무조건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이게 첫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두 줄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주어 동사의 핵심을 끄집어내면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식을 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첫 번째 스텝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레벨 1과 레벨 2의 문제를 구별을 해드렸는데 레벨 1을 우리가 왜 주니어 때 훈련을 했냐면 어휘를 가지고 그리고 문장 분석을 가지고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핵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문단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요 문장의 핵심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서양 철학의 전통인데 서양 철학 전통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죠? 핵심은 서양 철학이죠. 서양 철학의 공통 주제가 뭐냐면 바로 distinction, 구별입니다. 이런 겁니다. 뭔가 하여간 나눠야 된다. 나누는 게 핵심이죠. 서양 철학에서는 나누는 게 핵심이다. 자, between은 뭐뭐 사이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뭐랑 뭘 사이에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sensual perception. 이 sensual이 감각적인 이런 말이고 perception이 뭐 인식 이런 말인데 혹시나 단어 뜻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뭐 수능 지문에 한해더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단어를 100%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앞 글자, 요 앞 레터가 지금 S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알아볼 수 있게 S 정도만 체크를 하고 뭔가 센슈얼한 머식이랑 그리고 rational한 knowledge, 요 rational 정도는 뜻을 알 겁니다. 합리적인 이런 말인데 혹시나 모를지라도 그냥 앞 글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문장이 좀 호흡이 길어. 무슨 철학 나오고 블라블라 뭐 구별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사실 핵심은 뭡니까? 철학에서의 핵심은 구별하는 건데 뭐랑 뭐 사이를 구별하는 거냐면 S하고 R하고 구별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는 아까 S였고요. 하나는 R이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같다고 보지 말고 이 두 개를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는 이렇게 대조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문장의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첫 문장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첫 문장의 동사가 1번 단정적인 진술인지 2번 잠정적인 진술인지를 반드시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잠정적인 진술의 동사다 그러면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뭐 전해진 것들, 뭐 according to 뭐 재상님에 따르면 혹은 it looks like
뭐처럼 보여지거나 아니면 it is regarded 뭐 여겨지거나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냥 그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고 들려지고 전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동사로 나오면 그 문장은 잠정적 진술이고요. 단정적 진술은 잠정의 여집합, 잠정이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정은 카더라, 쉽게 말하면 카더라고요. 이게 카더라고요. 단정은 카더라가 아닌 것들, 보통 이거는 팩트라고 합니다. 혹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혹시 바로 판단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카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서양 철학의 그 핵심은 S하고 R하고 구별하는 거야라고 나왔죠. 그럼 요거는 어휘 그 동사의 그 느낌이 동사의 느낌이 단정적일 것 같으세요? 잠정적일 것 같으세요? 요거는 카더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옆에다가 이렇게 드라고 써놔라. 드는 요 디귿 초성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이라고 딱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다가 썼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복잡한 문장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를 딱 써놓고 첫 문장이 단정이에요. 첫 문장이 단정이면 이 글은 이 전체 문장은 첫 번째 문장부터 맨 마지막 빈칸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문장까지 절대 역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술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역접, 팝 논리를 바꾸고 싶으면 첫 문장에 뭐 흔하게 쓰이는 뭐 무슨 개념은 뭐뭐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 혹은 누구에 따르면 뭐식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뒤집기 위할 중간에 역접으로 뒤집으려면 첫 문장이 잠정이어야 되는데 첫 문장이 단정이면 절대 역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해졌을 거예요. 아,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섯 번째 뭐 여러 가지 문장이 쭉쭉 붙어 있는데 그 문장들의 뭐 중간에 뭐 어려운 어휘가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이 어휘 뜻을 몰라도 논리는 같습니다. 뭐랑 같냐? 첫 문장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까지 얼추 머릿속에 세팅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 뭐다? 요거 센슈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레셔널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의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붙여볼게요. 자, 갑자기 플라토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플라토는 사람 이름이죠. 자, 보통 사람 이름은 제가 예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시는 위에 있는 논리,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조금 부연 설명, 일라보레이트 해주는 기능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since Plato. 자, 플라토 이래로라고 볼까요? 플라토 이래로 그 여기 R 나오죠, R. 아까 R은 S랑 R 중에 R인 거를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 rational한 reason의 supremacy. 이 supremacy는 뭔가 뜻을 잘 몰라도 앞에 있는 supre라는 이 접두사 우리가 슈퍼라는 거를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플러스, 뭔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의 느낌이 이렇게 오실 겁니다. 아, 뭔가 rational한 이성의 우월함은 뭔가 플러스한 것은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어떤 assertion,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요 R 어쩌고 저쩌고는 뭔가 플러스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얘랑 조금 더 굵게 얘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금 요 R은 supremacy라 그랬으니까 요 R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S라는 요 녀석 있죠. S라는 요 녀석은 플러스의 반대말인 마이너스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튼 그 우월함은 어떤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그게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둔다. 뭘 할 수 있냐? 진짜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이잖아요. 아, 이게 진짜 지식은 우리가 진리라 그러는데 뭐 굳이 우리말로 잘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튼 뭔가 진정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 때문에 요 아까 R 있잖아요. 결국 R은 플러스인데 요 R은 이렇게 플러스인데 어떤 면에서 플러스냐? 아, 결국 진짜 knowledge,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차원에서 플러스구나. 그러면 요 S랑 R은 지금 다른 편이란 말이죠. 근데 요 R은 플러스이자 knowledge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굳이 뒤에까지 쭉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없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뭐 시간 조금 더 있으면 세 번째 문장까지 가도 좋지만 읽어보나마나 같은 말 반복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 빈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빈칸을 가서 만약에 쭉 갔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보여. 그러면 굳이 또 돌아와서 아까 안 읽은 문장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the truth of the matter, 어떤 물질의 진리는, 그렇죠? 진리는 밝혀집니다. 뭐 빈칸이 뭔지 모르겠지만 부사 같아요. 앞에 이제 주어 동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지막 빈칸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 이게 진리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는 밝혀집니다. 빈칸.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라고 해요. 플러스는 빈칸이야 라고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요 녀석의 논리랑 우리가 정리한 요 녀석의 논리랑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플러스는 S라 그랬습니까? 플러스는 R이라 그랬습니까? 플러스는 R이라 그랬고요. 요 R은 뭐랑 관련돼 있다? 진리랑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플러스가 아까 truth, 여기 진리 어쩌고 저쩌고 느낌 벌써 오잖아요. 그럼 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올 것이다? 뭐랑 가까운 말? S가 들어올까요? R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R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다라고 이미 우리는 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이 설계를 해놓고 나서 뒤에 이제 이렇게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 자,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수능은 내용 자체도 좀 거시기 하지만 선지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선지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 물론 이제 뭐 주어 동사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레벨 1의 훈련을 충실히 했다면 그 문장의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똑같이 요 1, 2, 3, 4, 5번에 정리를 충분히 하면 아까 우리가 빈칸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R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1, 2, 3, 4, 5의 정리를 단순하게 했다면 바로 우리가 R과 가까운 선지가 뭔지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쭉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선지를 가볍게 싹 보시면 뭔가 rational 어쩌고 저쩌고랑 가까운 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바로 답이 보이실걸요? 어디 있죠?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면 not, 뭐가 아니고 perception 안에 있는 게 아니라 but, 그것의 rational한 어쩌구에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P가 아니고 R이 맞다 요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5번의 R 동그라미.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빈칸을 풀어드렸고 이제 아까 빈칸 킬러 중에 빈칸도 있지만 순서 삽입도 있지 않습니까? 푸는 패턴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 삽입은 빈칸처럼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예상하고 그거랑 가까운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여간 그 문단 배열에 혹은 문장 삽입의 논리적인 기술 정도만 추가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도식을 짜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 훈련을 지금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단기간에 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랑 바로 그 이거랑 바로 연관지어서 이제 그 아이고 여기 중복이 됐네. 수강 어떤 반을 지금 내가 빨리 어떤 수업을 빨리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1등급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1등급이 급해. 수능 최저가 필요한 외고생이고 지금 정시 파이터야. 지금 무조건 내가 1등급 나와야 돼. 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 우리 애기들 수준이 레벨 1은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레벨 1을 제가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레벨 1은 이거 안 되면 레벨 2로 못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건 마스터가 됐어야 되고 레벨 2에 A 정도 아까 제가 A는 뭐라 그랬냐면 글을 보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논리 플로우 정도는 직관적으로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친구들은 제가 개인 수업으로 바로 쳐줍니다. 개인 수업으로 쳐주면 지난주 우리 외고생도 했지만 4번 정도면은 잡히거든요. 4번 정도. 이미 요게 돼 있기 때문에 4번 정도면 이 레벨 2 알파 푸는 패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4번 정도 기본을 잡고 뭐 5번, 6번 이런 추가적으로 수업을 더 하고 싶으면
그때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아직 나는 조금 시간이 있어. 지금 뭐 바로 급한 뭐 1등급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미래 준비생이라고 써놨지만 무튼 내가 필요한 게 지금 2등급이야. 2등급 정도야.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속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 8월 20일이니까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광복절로 휴강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지금 하여간 이제 그걸 제가 개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때부터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때 저녁 6시 반, 9시 반 메디스카이랩 학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요 2등급 친구들은 지금 어떤 진도를 나갔냐면 레벨 1은 일단 마스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 지금 베타는 거의 손 안 대고 있고 우리는 알파만 열심히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 레벨 1 정도까지만 마스터하시고 마스터가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레벨 2 알파 문항에 느낌을 너무 많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떤 데는 틀리고 어떤 데는 맞아도 좋은데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을 필요는 없고 확실한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래도 약간 맞는 것과 틀리는 비중들이 그냥 반반 정도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납득이 되실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네요. 약간의 감독. 그러니까 외고생처럼 쫙쫙 감독해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감독. 그 정도만 되면 요 반 바로 들어와도 그 진도 따라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무튼 학습 목표는 이제 남아있는 그 이제 오랫동안 요거 이제 그 레벨 1하고 레벨 2 알파 집중 도식 훈련 이제 5번 정도 더 하고요. 이제 그 부평 이후에는 거의 수능이 2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요 반도 모의고사로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5주라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2등급이야 그러면 다음 주부터 빨리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얼리버드. 우리 애기가 아직 고1이고 고2야. 공부를 조금 못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애기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보내시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애기 대학은 가고 싶어.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신규 반, 고3 애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고1, 고2, 고2. 자, 신규 반을 이렇게 해서 8월 27일 저녁 9시, 6시 반, 9시 반 메디스카이랩에서 신규 반을 개강을 합니다. 당연히 이 반은 얼리버드이기 때문에 레벨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레벨 1을 아주 밑바닥부터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그래도 이제 레벨 1의 3분의 2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요거를 어떻게 테스트 하시냐면 그 천일문 실전편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요거 사셔서 그 문장이 1000개라서 천일문이에요. 1001개라서 천일문인데 그 1001개 그 지문 중에 3분의 2 정도를 애기 보고 너 이거 주어 동사 끊을 수 있어 없어만 한번 딱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된다? 그럼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레벨 1을 거의 이제 제가 마무리까지 제가 하고 레벨 1까지 마무리하고 레벨 2부터 기초부터 제가 싹 다 하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고3은 안 됩니다. 고3은 안 되고 현 고1, 고2, 고1, 고2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그 우리 문항별 우리가 원하는 등급에 맞는 그 문항의 구별과 이 문항들에 대한 풀이법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크게 뭐 세 개죠.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렸고 자, 뭐 질문 있으시면은 받고요. 그다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 통해서 일단은 질문들 주시면 조금 저희가 취합을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 그 채팅창 질문 들어오기 전에 제가 궁금한 점 한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여기 그 바로 직전 슬라이드 잠깐 띄워주시면 고12 얼리버드반 관련해서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영어는 좀 편하고 만만해서 다 어쨌든 그 곧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지금 어쨌든 2학년 중에서도 4, 5등급의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네, 그런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도 이 수업에 들어오면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은 뭔가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1, 고2 모의고사를 봤을 때 4등급이면 심각합니다. 음, 근데 고3 모의고사 4등급이면은 충분히 와도 괜찮은데,
고1 4등급이면은 이 레벨 1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복화조차도 지금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고3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보시고 고3 모의고사인데 뭐 4등급, 5등급이야. 그 정도면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음, 근데 고1 4등급이면은 이거는 차라리 그냥 그 동네 보습학원이나 뭐 이런 그 뭐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잡아주는 뭐 어휘를 쫙 뭐 막 몇백 개를 밀어 뭐 주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반에서는 예를 들어 뭐 단어 시험을 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거죠. 하죠. 아, 보긴 보세요. 그럼요, 그럼요. 아, 아, 근데 그 고1 4등급이면 단어 시험 보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음, 얘네들은 아예 남겨가지고 될 때까지 일단 머릿속에 때려 박아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반이 2반으로 오면은 어,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하여간 스텝 그 레벨 2로 넘어가야 되는 음, 음. 그걸 빨리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레벨 1만 돼도 행복해할 그런 친구라서 제가 하기에는 이 서로의 그 니즈가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2등급 목표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까 근데 이제 그 서울대랑 이화여대를 빼면 미대도 어쨌든 3등급 정도 나오면 뭐 별 문제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이 친구들은 이미 다 3등급까지는 달성을 한 친구들인가요? 이번 저기 6평 때 그 저도 전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지만 얘네들이 겨울방학 때 그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5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겨울방학 때. 겨울에, 1월에. 네, 겨울방학 때. 근데 3월 달에 그래도 뭐 3까지는 안 나왔고 3월 달에 4까지는 올라오더니 요번 6평 때는 전원 3등급 나오고 2명은 2등급까지. 어, 80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딱 2등급, 3등급의 레인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친구들이 이제 약간 음, 실적을 그래도 이제 그렇죠. 냈군요. 그리고 네, 또 하나만 또 앞으로 가주시면 그래서 이게 그 저도 이런 친구들을 좀 가끔 보는데 이제 고3이 3월에는 1등급이 나오다가 6월 되면 1등급이 안 나오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뭐 실제 수능에서 뭐 89, 88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못 맞추는 애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막 맞습니다. 뭐 이제 하스 가는데 못 가고 뭐 3합 6못 맞추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얘네 이 친구들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고 20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저기 카일님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데 어떨 때는 점수가 1등급이 나오고 어떨 때는 2등급이 나오다. 이런 친구들의 패턴을 보면 똑같아요. 음, 레벨 1은 무조건 다 맞고 음, 레벨 2의 알파도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음, 레벨 2의 베타만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으면은 뭐 빈칸도 4개 다 맞고 뭐 순서도 다 맞고 뭐 삽입 정도 하나 틀리고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몸이 안 좋다. 뭐 듣기가 안 들렸다. 뭐 하여간 그러니까 핑계를 옆에 환경으로 이렇게 그 하여간 핑계를 대는데 전 음, 그게 다 사실 도식이 안 돼서 이제 그 어떨 때는 눈으로 쭉 봐도 머릿속에 이제 감독회로 쫙쫙쫙쫙 이게 짜지니까 어떨 때는 잘 풀려요. 근데 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어렵거나 논리 구조가 복잡한 게 딱 들어와 버리면 아까 제가 시범 보여드렸다시피 논리 구조를 내가 짜서 이거를 심플리파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다 분위기 탓하고 그러다가 찍고 왠지 느낌이 이것 같아 찍고 틀리고 왜 틀렸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고 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거진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그런 핵심 시험, 진짜 중요한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이제 학생들 1년에 뭐 한두 명씩 예습 행기 부탁을 드려왔잖아요, 최근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쪽집게 과외 한 뭐 4번?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혹시 뭐 더 걸렸거나 아니면 더 빨리 끝났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애기 하기 나름인데 솔직한 마음은 한 번 그냥 방법 알려주면 음, 공부를 잘 하니까 음, 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도. 근데 이제 뭐 한 번 해봤자 2시간인데 음, 뭐 그래도 뭐 이제
뭐 남아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음,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아끼려고 글쎄 한 번 해서 그냥 나머지 내가 다 해가지고 리스크 지는 것보다 음, 그냥 네 번 해서 확실하게 잡고 근데 네 번 다음으로 넘어가는 뭐 다섯 번 여섯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가지고 내가 내 공부하면서 체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랑 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말 그대로 혼자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앞에 네 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회 2시간 기준 4번 플러스 알파 정도 네, 생각하면 된다. 네네. 이것도 어쨌든 알파는 10월 절대 전에는 끝나야겠네요. 그죠? 끝나야죠. 더 미룰 수가 없죠. 그죠? 이제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9월 뭐 평가원 얘기하는데 음, 이게 뭐 물론 우리는 다 희망을 품고 살지만 이게 9월 평가원 한번 딱 점수 나오면 진짜 점수 안 바뀝니다. 9월 딱 보고 수능까지 거의 물리적으로 뭐 얼마죠? 한 두 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두 달 반. 9월 평가원 딱 끝나면은 진짜 딱 두 달인데 두 달 만에 그 뭐 진짜 점수가 안 오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점수는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초 체력을 쭉 쌓아놓고 9월 달까지 딱 한 거를 농축시켜서 폭발 딱 시키는 게 수능인데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신 분은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다. 나중에 진짜 수능 뭐 한 달 남기고 그건 저는 별로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올해 뭐 수능이 뭐 바뀌느니 마느니 하도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모든 걸 대부분들이 이제 9월 이후로 다 밀어놓으신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준비도 그렇고 뭐 배치도 그렇고 근데 뭐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도 뭐 킬러, 준킬러 뭐 이런 게 좀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희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저 킬러 가지고 속을 새기는 게 수학하고 국어하고 그다음에 과학이다. 음, 영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왜냐하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절평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었고 국어하고 저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 요거는 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요거에 대해서는 킬러는 죽이고 준 킬러를 많이 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좀 소거시키는 그거는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영어는 네. 그런 게 없다. 영어는 지금 밸런스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뭐 1등급이 5%면 뭐 그렇게 무지막지한 건 아니거든요. 1등급이 5%이기 때문에 영어는 밸런스를 그래도 유지를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30번 유형 중에서 그 영어 30번 유형이 6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을 A라고 치고 최근을 C라고 하고 올해 6평을 C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B로 나왔단 말이죠. B가 뭐냐면 어색한 단어 고르기였습니다. 1, 2, 3, 4, 5에 어색한 단어 고르기였고 이거보다 더 옛날 그러니까 저수능 볼 때죠. 저수능 김현 소장님 요거 김현 소장님 때도 이거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30번이 그 단어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A의 A의 적절한 거 하나 고르고 B의 적절한 거 하나 고르고 C의 적절한 거 하나 골라서 이게 맞는 것끼리 엮여 있는 거를 세트로 고르는 게 옛날 유형인데 요게 올해 다시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음, 근데 역시 모르겠어요. 9월 달에도 만약 그래서 뭐 강남 대성이나 모의고사를 출제되는 걸 보면 음, 그 절반은 옛날식, 절반은 그러니까 요 B형, 절반은 B형 그 단어 하나 고르는 걸로 쭉 출제가 되고 절반은 이제 옛날식으로 요렇게 옛날식으로 그 세트형 지문이 올해 6평에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요렇게 구성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평에서 만약에 30번이 그 이제 올해 6평처럼 나오면 이번 수능에는 옛날 A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9평 때 그게 안 바뀌면은 그냥 뭐 최근 걸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 정도. 근데 어차피 본질은 어색한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색한 걸 고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이제 문제 형태만 달라졌지 본질은 같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공부법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이 아마 제 또래거나 저거는 뭐 한두 살 위거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90년대 초창기 수능을 좀 본 세대라, 근데 그때는 사실 영어는 약간 쉬어가는 시간이긴 했거든요. 다른 그러죠. 과목들도 좀 편했고,
그렇죠. 뭐 다맞긴 힘들어도 뭐 사실 3개 이상 틀릴 일은 거의 없는 막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상위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많이 힘들어졌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애기들이 절평이라고 그냥 고생이 넘어갈게요. 많습니다.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공개로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 혹시 뭐 DM으로 선생님께 온 질문이 있을까요? 저한테 온 건 없어서. 저한테도 DM으로 온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채팅창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환 선생님이 뭐 그룹 수업이든 아니면 뭐 1대1은 이든 학생들의 니즈에 맞게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뭐 이런 것들 좀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네,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좀 초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